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분들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제가 10년 살았던 이 동네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동네 주민들을 지탱해오던 토박이 마트가 있었는데요. 와이프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어제 짜파게티를 사러 갔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7월 20일 날 폐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꽤 오래 영업하셨고 이 동네에선 상징과 같은 마트였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좋진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긴 했어요. 7월 4일 정부와 여당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을 포함한 31조 8천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현금과 달리 사용차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은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분들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골목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다루어드린 적이 있었죠. 더불어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건데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나뉩니다. 한마디로 내수진작 기대랑 재정부담 효과 요 의문 사이의 갈등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까 또는 그렇게 재정 부담이 있을까 이 정도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민생회복 지원금이 12조 정도 되는데 총 추경 규모의 38%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달 방식이 중요하죠. 당연히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약 10조 3천억 원 정도 세입 경정 즉 정부 빚으로 충당하는 거죠. 근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약 12조 원의 크기를 25년 추정 GDP 대비 그 비율을 보자면은 약 한 0.5% 정도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 전체 생산 여기서 0.5%도 안 되는 작은 비중인 거죠. 100만 원으로 치자면은 4,600원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25년 전체 예산 673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약 한 1.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부가 1년간 쓰는 돈 여기서 약 2% 정도를 민생회복지원금에 사용을 하는 거죠. 재정 부담으로 본다라는 그 부작용이 국가 채무의 증가인 건데 25년 국가 채무가 약 1,300조 원 정도 됩니다. GDP 한 49% 정도 되는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국채 약 한 20조 원 정도를 더 발행한다고 한다면은 다들 뭐라고 하는 게 미래 세대 부담이고 1인당 몇십만 원의 세금이 추가된다라는 거죠. 즉 근본에 이렇게 2차 추경 21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을 한다면은 GDP 대비 49%였던 국가 채무가 약 한 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제인 어느 정도 지금은 조방원스 이후에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간에 투자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본다면은